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할 때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막 있을 거예요. 데이터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값이 저희가 어떤 게 있을까요? x를 소득이라고 하고 y를 지출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사실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소득이 크면 지출이 조금 더 큰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소득과 지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냥 스케트 플러스 같은 그려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 예를 들어 내가 이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지출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모형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을 이제 알고 싶은 게 회귀 분석의 사실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뭐 플러스 그려보면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양의 상관관계에서 이 정말 이 모형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정말 회귀 분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회귀 분석 얘기하려면 많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또 좀 짧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와서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본질적인 것만 이야기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도 나와있죠. 훈련 시간과 생산성 간의 관계인데 훈련 시간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모든 게 다 이 모형 안에 들어와 있진 않잖아요. 각각의 이제 생산성이 10일 때도, 그러니까 아니 훈련 시간이 10일 때도 생산성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에는 훨씬 많을 거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이 평균 부분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이 극단치는 좀 작아요. 좀 작아지다가 여기서 좀 또 많아지겠죠. 이렇게 많아져서 여긴 진짜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쪽에 좀 더 작고 이제 극단적으로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이 10시간이지만 그때에도 생산성은 이렇게 분포를 따라갈 거예요. 이런 분포를. 마찬가지 20시간 할 때도 이쪽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이쪽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분포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들이 막 이쪽엔 좀 작고 이쪽엔 좀 많이 있고 이쪽은 좀 드문드문 있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지고, 네, 이런 분포를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뭐 사실 그러니까 이까지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련 시간이 10일 때 평균적인 값, 그러니까 70일 때 평균적인 생산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값들을 알고 싶은데 저희 알려면 이 모형, 이 직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직선 알고 싶으니까 요런 저희가 직선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직선은 이렇게 생겼지 않을까? 그러니까 yi는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예요. 각각의 데이터는 xi도 각각의 데이터죠. 어떤 절편, 알파는 절편이잖아요. 절편, 그 다음 기울기 베타. 그러니까 이까진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어떤 에러, 이 각각 지금 요 부분이 요 직선이에요. 근데 각각 데이터 설명하려면 이런 에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회귀 모형은 이렇게 그냥 저희 가정을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직선일 텐데 절편을 가진 기울기가 베타인 직선일 텐데 거기다가 각 모든 데이터를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 에러 부분을 첨가해 준 거예요. 근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에러 부분이 아니라 이 식은 평균만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xi들 각각 xi들에 대해서 평균만 적은 그런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값 각각의 관찰값의 차이 이만큼이 이제 에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에러가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이 뭐라 해야 되냐, 이만큼의 에러가 있지만 저희는 이 에러까지 모두 설명하는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모형, 그러니까 요 직선을 저희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얻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회귀 모형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떤 xi가 주어지고 yi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 지금 xi가 주어지면 이게 xi고 이게 여기가 yi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측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치면은 x 값 넣으면 여기 지금 이 값을 예측하게 된 거잖아요. 요게 지금 요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에러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yi를 정확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목표는 저희가 이 에러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아는 게, 그 직선 모양을 아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모집단, 모평균, 뭐 표준평균, 표본평균처럼 이것도 모집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형을 쓰고요. 표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냥 모수고요, 모수. 근데 저희가 모수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표본을 뽑아서 저희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모델링이고, 요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예측이라기보다는 추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어떻게 만들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사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막 있어요. 그럼 저희가 예측하는 건 이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만큼의 에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에러들을 최소화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모형이 잘 작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에러들이 이쪽은 양의 값을 가질 거고 이쪽은 음의 값을 가질 거니까 에러들을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에러 값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코스트를 저희가 최소화시키는 모형, 이 직선을 구하면 그게 성공이겠죠. 네, 저희 그런 일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게 이거고요. 최소화. 이 에러는 다시 쓰면은 어떤 실제 데이터에서 예측한 데이터를 빼준 거가 에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측이고 여기가 y 해시였어요. 그 아까 식으로 보면 y 해시고 이게 진짜 실제 yi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에러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들을 제곱을 한 거를 다 더해준 거를 최소로 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이야기하기 좀 힘든데 어떤 거냐면 이 y 해시라는 거는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a 플러스 b의 뭐 x, 저희가 이런 모형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본에 해당하는 요런 모형을 만들게 되면 요게 직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요 직선을 여기다 대신 쓰는 거예요. 이 i는 그러면 yi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뭐 x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되죠. 네, 시그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쓰면 yi 마이너스 이 플러스 bx 뭐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될 텐데 저희는 모든 에러를 다 더해서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이거 다시 쓰게 되면 다시 쓴다기보다 이걸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최소화시켜주는 A랑 B만 알면 직선 알 수 있잖아요. A랑 B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 때 저희 요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시간이 10분